다양한 연령층에서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척추질환의 효과적인 치료법 오늘 알려주실 분 모셨는데요. 연세바른병원의 조보영 원장 나오셨네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02-6676-0114번 여러분의 전화 기다리고 있고요. 또 톡으로도 참여가 가능하세요. 친구 찾기 6676-011403 검색을 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고 저에게 또 대화 많이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하는데요. 시청자 여러분의 대화 한 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신가요? 왜 지금 문의해도 되는 건가요? 네, 지금 연결이 되셨습니다. 예, 예. 어떤 점이 가장 불편하신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네네. 저는 한 1년 전에 네. 허리 3번하고 4번에 디스크가 있어서요. 네. 수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때도 처음에는 조금 괜찮다가 한 반년 지나니까 다시 아프더라고요. 아, 네. 네. 그래서 병원에서는 조금 수술은 문제없이 잘 됐는데, 그런 말만 하시고, 이제 물리치료만 계속 해주는데 너무 네. 너무 힘이 듭니다. 물리치료만 계속 하기에는 통증이 있고요. 네네. 네. 그래서 계속 참아야 하는 건지 궁금해서 제가 문의 전화를 좀 드렸는데. 네, 선생님 나와 계시니까 바로 상담을 좀 들어보시죠. 네. 네. 예. 예,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수술 1년 전에 하셨다고요? 예. 예, 1년 전에 수술하시고 지금 예전에 다리 저린 증세들은 좀 좋아지셨나 봐요? 그때보다는 조금 좋아졌지만 여전하게 통증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허리 수술로 이제 일부 효과를 좀 보시긴 한 것 같은데 이 예. 수술 자체라는 것이 이제 저희가 피부를 절개하고 이제 신경 안쪽을 직접 자극하는 부위를 풀어주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술을 하게 되면은 아무리 수술이 잘 되었다고 하더라도 환자분처럼 이렇게 불편한 증세들이 좀 남는 분들이 있으시고 그 정도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수술하신 다음에 일부 차도가 있다고 하시면은 수술이 크게 잘못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지금 불편한 허리 통증이라든지 아니면 신경 자체의 어떤 자극으로 인해서 불편한 증세들이 있으시면은 최근에는 저희가 수술을 다시 하지 않고 물리치료만으로 되지 않는 부분에 여러 가지 간단한 시술 방법을 통해서 병을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전문 병원에 가셔가지고 이 상의를 해보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것 같고 특히 한번 수술 받으신 분들은 수술 부위 안쪽에 유착이 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MRI를 찍어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경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이제 꼬리뼈를 통해서 내시경을 직접 들여다보면 신경 안을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계속 이제 말씀드릴 내용 부분인데요. 경막의 내시경 시술이 아마 이런 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께 한번 사례를 좀 보여드려 볼까요, 선생님? 네, 지금 자료 화면을 좀 바로 보시면요. 네. 저희들이 이제 예전에는 허리가 이제 나빠지면은 수술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물리치료, 주사치료, 네. 침 이런 거로 조절이 되는 분들도 많지만 조절이 안 되신다고 그러면은 이제 병의 신경 자극을 풀기 위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수술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 치료 방법은 기본적인 비수술적인 치료를 하다가 안 되면 수술하는 게 이제 예전 치료 방법이었는데요. 최근에는 우리가 이제 수술까지 가지 않는 병원에 일찍 오셔서 미리 병을 고치고 관리를 통해서 병이 진행되지 않게 하는 치료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제 수술을 받으셨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제 55세 남자셨는데 이 나사못이 지금 밖에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고정 수술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척추를 저희가 튼튼하게 만든다고 해서 이제 이 수술을 하고 처음에 굉장히 결과가 좋은 그런 분이셨는데 수술하고 나서 나중에 또 다시 아파지기 시작하셨어요. 3년 전에 수술하시고 불편한 다리 저림 통증과 그다음에 허리가 이제 아프고 근데 병원에 가는 곳마다 다 이제 의사를 만나면 수술은 잘 됐습니다. 이 엑스레이를 봐도 아주 너무나 수술이 잘 돼 있는데 환자는 불편한데 이제 해결이 되질 않아요. 약을 먹어도 안 되고 운동을 해도 안 되고 주사를 맞아도 안 되고 이런 경우에 이제 실제로 안쪽을 들여다보면은 이 신경 부위에 유착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MRI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술 받은 분이 계속 불편해하시는 경우에 저희가 이제 꼬리뼈를 통하면 척추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신경관이 있습니다. 그 관을 통해서 신경을 직접 들여다보면서 이 막혀 있는 부위를 저희가 뚫어주게 되면은
여기 지금 관이 있고 지금 옆 조영제가 이렇게 뻥 뚫려 있는 장면을 보시죠. 네네. 그렇게 되면 이제 신경 쪽에 우리가 이제 뚫려 유착이 다 풀린 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허리를 훨씬 관리하기가 편해지고 꼬리뼈 쪽으로 주사를 놔도 약이 잘 퍼지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좋게 그 관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좀 비슷한 증상인 것 같아서 참고하시라고 좀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뭐 물리치료 받고 계신데 좀 답답하다, 차도가 없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좀 더 근본적인 치료법 한번 꼭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또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이 네, 나와 계신데요. 어떤 점이 네. 불편하신지 좀 말씀을 해보시죠. 예, 저는 이제 유통업 쪽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게 또 하는 일 자체가 또 무거운 걸 많이 들고 해서 그런지, 한 3, 4개월 정도 전부터 허리 통증이 좀 많이 와서, 네. 이제 근처 병원 가서 MRI를 촬영해봤는데, 아, 예. 예, 4번인가 5번인가 쪽에 그 디스크 초기라고 진단을 좀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수술은 아직은 뭐 말씀을 안 하시고 해서 물리치료랑 운동만 하고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시간 내기도 좀 어렵고 해서 좀 좋은 방법이 좀 있으실까 하고 전화드렸습니다. 그 지금 물리치료나 지금 운동은 열심히 하시고 계신가요? 아무래도 또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빼먹는 날도 있긴 한데 그래도 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목소리도 젊으시고 이제 아마 힘든 네.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허리가 이제 네. 불편해 하시는 것 같은데 특히 이런 분들이 아침에 이제 허리를 숙이려고 머리를 감을 경우에 이제 불편하시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그러니까 디스크가 이제 저희가 초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MRI에서 보면은 이제 디스크가 많이 튀어나와서 신경을 자극하는 상황은 아니고 이제 디스크 자체 변성이 와가지고 불편한 허리 통증인데 앞으로 운동은 계속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허리를 저희가 치료했다 그래도 계속 노화가 되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하신 부분이고 운동은 계속 열심히 하시고요. 근데 만약에 운동을 열심히 하고 물리치료 했음에도 차도가 없다고 하시면은 이 병을 놔두면은 이제 점점 이제 병이 커집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지금 단계에서 어떤 우리가 병을 정상으로 되돌릴 수가 네. 없다고 하면은 나중에 나빠지면 이제 수술로 넘어가실 가능성이 높아지고 지금은 현재 다리 같은데 저림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하지만 이제 수액이 밀려 나오면서 다리가 저리기 시작하고 하면은 우리가 쉽게 고칠 수 있는 병도 수술까지 가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디스크 짝이 수술까지 가지 않는 현재 그런 상황이라고 하시면은 저희가 이제 앞으로 말씀드릴 고주파 수액 감압 시술을 통해서 이 수액을 압력을 낮춰버리게 되면은 그 수액이 돌출될 부분도 없어지고 수액의 압력이 늘어나면서 이 수액을 싸는 막에 이 통증을 느끼는 부분에 신경을 둔하게 만들어주면서 통증이 조절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후에 관리를 통해서 허리를 다시 나빠지지 않게 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방송을 좀 계속해서 시청을 해주시면 조금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 시청자분은 초기라고 하셨는데요. 초기에는 선생님 어떤 증상이 또 있는지,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 또 단계별 치료법이 좀 궁금한데요.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네. 이 허리 아픈 분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인구의 한 80% 정도가 병원에 가서 내가 치료를 받아볼 만큼 허리 네. 통증을 평생에 한 번은 느끼게 된다고 하니까 정말 많죠. 그래서 더군다나 요즘은 이제 연세 드신 분이 점점 많아지면서 허리 통증 환자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네. 제가 이제 앞으로도 계속 말씀드릴 내용이지만 병이 초기에 치료하면 아주 쉽게 우리가 간단하게 치료가 됩니다. 아, 살을 그러니까요. 찌지도 않고 관리도 잘 되고 그 이후에 이제 관리를 해서 허리가 노화가 되지 않게 이 노력을 하시면 되는데 병을 이제 그 자꾸 미루고 치료하고 이제 기회를 놓치게 되면은 그냥 쉽게 치료할 수 있는 것도 뜯어 고쳐야 되고 아주 일이 커지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인 예후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 그 척추 디스크의 그 어떤 치료 그 경향은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물리치료나 허리가 아프면 침이나 어떤 추나나 민간요법을 통해서 치료를 하고 그것도 안 되면 네. 통증 치료나 신경 차단술을 통해서 통증을 조절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신경을 자극하는 부분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를 안 되는 분들은 예전에 병을 좀 놔뒀다가 수술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왜 수술을 뒤로 자꾸 미루냐면 네. 수술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남는 불편함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네네.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치료를 하다가 이 원인적인 치료를 하게 될 때 이 수술을 하지 않으면서도 그 신경 자극을 풀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치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좋은 결과들을 보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예전에 그 원인 치료를 위해서 수술을 이만큼 정도를 했었다고 보면은 최근에는 한 그 예전에 수술할 10명 중에 한 8분 정도를 수술 없이 저희가 통증을 조절하고 관리를 통해서 평생 수술 없이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게 되는데 네. 병이 이제 아주 늦게 오시면은 그런 분들은 역시 수술이 필요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수술이 그렇습니다. 필요하겠군요. 뭐 수술을 받으신다고 아주 큰 일이 나는 건 아닙니다만은 네. 그 초기에 우리가 수술 없이 치료해서 낫는 분들하고 네. 나중에 병을 키운 다음에 마지막에 수술해서 낫는 분들하고는 나중에 오래 놓고 봤을 때 경과의 차이가 상당하게 돼서 삶의 질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병을 우리가 키우지 마시고 미리 치료하고 그다음에 관리를 통해서 평생 건강하게 사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네. 이 확실히 예전보다는 수술적인 치료의 비중이 좀 요즘에는 적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비수술적 치료와 수술적인 치료 차이라고 한다면 어떤 점이 또 있을까요? 일단 뭐 수술은 저희가 이제 마취를 하고 살을 째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수술이죠. 네. 며칠 입원도 해야 되고 회복 기간도 필요하고 이런 게 이제 수술적인 방법이고요. 비수술적인 치료는 이제 저희가 마취를 이제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느다란 바늘 수술하지 않기 때문에 가느다란 바늘을 넣기 치료를 하기 때문에 부분 마취만 해도 되고, 그러니까 뭐 나이가 많으시거나 이제 아주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한테도 해결할 수 있고, 그다음에 살을 째지 않고 마취를 하지 않기 때문에 회복 네. 기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냥 당일로 퇴원하실 수가 있고,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이게 그냥 임시 방편적인 치료들이 아니라 신경의 유착을 풀고 디스크 사이즈를 줄이고 신경 자극을 풀어주는 근본적인 치료의 어떤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통증의 원인을 제거한다는 부분에서 수술과 비슷한 부분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시술을 저희가 반복적으로 해도 환자분한테 큰 부담이 없는 것이 비수술적인 치료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수술은 이제 병이 이제 많이 진행된 경우 아주 네네. 심한 분들은 우리가 수술 없이는 안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처음에 치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네. 근데 뭐 다리가 마비가 오거나 대소변 조절 장애가 생기거나 아니면 통증이 너무 극심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보통 한두 달 정도의 그 회복 기간이 필요한 것이 이제 수술적인 치료의 어떤 그 자연스러운 경과가 되겠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계속 지금 강조를 해주시는 게 이 초기에 발견을 하면 아주 간단하게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 또 문제는 많은 분들이 방치를 하더라고요. 이런 환자분들 정말 많으시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제 허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네. 이제 대부분 이제 젊은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 젊은 분들이나 요즘은 이 허리 척추가 안 좋은 분들이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네. 예전에 비해서 운동량이 줄고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네. 예전에 비해서 이제 잘 드시기 때문에 뚱뚱한 분들이 많아져가지고 허리에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증세가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려고 할 때 허리가 숙이기가 힘들어가지고 이 손을 받치고 이렇게 세수를 한다든지 네네. 머리 감는데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인 경우에, 근데 그런 분들 중에 적어도 한 2, 3주 열심히 치료해도 낫지 않는 분들인 경우에는 이제 초기 디스크, 그다음에 디스크 병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인 경우에 적극적으로 병원에 좀 와보셔야 되고 그 치료 받으신 다음에 이제 관리를 하셔서 병이 재발되지 않게 해야 되고요. 네. 이제 이런 경우에 치료를 미루게 되면 이제 수액이 돌출되면서 엉치나 다리 쪽으로 저림 증세가 나타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조금씩 심각해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 병원에 좀 일찍 가셔서 네네.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증상이 있는 분들은 치료 꼭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비수술적인 치료법들 좀 알아보도록 할 텐데 먼저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 아까 또 잠깐 언급을 해주셨어요. 특징 한번 또 알아볼게요. 이 경막의 네. 내시경 시술은 저희가 이제 꼬리뼈를 통하면은 그 신경과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조그만 구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시경을 보면서 신경을 직접 들여다보기 때문에 척추에 병이 있는 부분을 MRI를 통해서 보는 게 아니라 직접 들여다보기 때문에 원인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인 그런 치료입니다. 그래서 네. 파열성 디스크, 그러니까 갑자기 뭐 이 무거운 물건 들다가 삐끗하고 며칠 뒤에 다리가 저려온다든지 심한 운동을 한 이후에 다리가 저려온다든지 이런 경우 아니면 뭐 서 있다가 재채기를 하면서 갑자기 다리가 탁 저려오는 그런 경우도 것이 있군요. 급성 파열성 디스크입니다. 이게 네네. 수액이 점점 이게 이제 터져 나오기 직전인 상황, 압력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네. 그냥 방치하게 되면 터져 나오게 되는데 그럴 때 다리를 쭉 전혀 내려옵니다. 그게 예전에는 이런 분들 저희가 간단한 수술을 통해서 이제 치료를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수술을 하지 않고도 제가 내시경을 들여다보면서 네. 수액을 레이저로 태울 수 있는 그런 시술이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이고 실제로 저희가 많이 하고 있고요.
이걸 통해서 예전에 수술했던 환자들의 거의 한 80% 정도 환자분들이 그 수술 없이 잘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아까 이제 맨 처음 사례에서 보셨다시피 수술 후 유착, 그러니까 계속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수술하고 네네. 나서도 의외로 참 많아요. 많아요. 그러니까 네네. 수술 잘 됐는데도 이상 없습니다. 운동하십시오, 물리치료하십시오, 약 드십시오. 그래도 해결은 안 돼요. 그런 분들인 경우에 실제로 경막의 내시경을 통해서 안을 들여다보면서 유착 쪽을 쫙 풀어주고 나면은 허리 부위가 쉽게 관리가 되기 때문에 통증이 쉽게 조절되는 경우로 저희가 많이 봅니다. 네. 이것이 자. 경막의 내시경 시술이 특징이 되겠고요. 지금 또 화면이 나오고 있어요. 시술 과정인가 봐요, 선생님. 그렇죠. 저게 네. 이제 이 왼쪽에 있는 게 이제 내시경이 들어갈 수 있는 그 특수한 관이고 그 뒤로 저희가 레이저선, 오른쪽에 레이저선이고 저게 내시경선입니다. 그래서 아주 가느다란 이 내시경 선을 통하면은 저희가 이제 꼬리뼈를 통해서 저렇게 관을 집어넣고 병변이 있는 부위를 이제 엑스레이 보면서 찾아 들어가서 저 오른쪽에 있는 모니터가에서 잠깐 보셨던 부분이 그 내시경으로 보이는 화면이고 저게 지금 레이저로 이 디스크 튀어나온 부분을 지금 저희가 이 제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이후에 다시 그 디스크가 이제 유착이 생기지 않게 유착 방지제를 풀어주고 신경을 풀어주고 나면은 환자분이 수술 없이도 쉽게 날 수 있죠. 저분은 네. 전에 한번 이미 수술을 받으셔서 이 나사못이 박혀 있었는데 네네. 나사못 박힌 수술을 하시게 되면 그 수술 부위는 괜찮은데 네. 그 아래쪽에 수술 안 한 부위가 나빠지는 분들이 요즘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분들한테 저 시술이 아주 효과적으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 알아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비교적 예후가 좋은 치료 사례 준비를 해봤는데요. 선생님 좀 보여주시죠. 저희가 이제 예전에는 꼭 수술을 했어야 되는 그 파열성 디스크를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제 41세 남자 환자입니다. 이 젊은 분이고, 이분이 젊은 분인데 목사님이셨는데, 허리가 이제 계속 아프시다가 이제 심한 운동을 하시고 나서 다리가 몹시 저려서 병원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4번, 5번 사이에 이제 이 디스크가 터져서 바깥쪽으로 흘러나온 큰 덩어리가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여기를 저희가 이제 째고 들어가서 이걸 제거를 직접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꼬리뼈를 통해서 이 내시경을 보면서 이쪽을 통해서 이 레이저로 여기를 요즘은 수술 없이 태웁니다. 그래서 네네. 시술 시간은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면 충분하고 그다음에 이 레이저를 태우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서 환자분이 바로 다리가 가벼워진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원인이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래서 원인을 해결한 다음에 시술이 잘 되었는지 튀어나온 디스크가 녹아서 없어졌는지를 해서 검사를 해봤더니 네. 이게 커다란 덩어리 디스크가 이제 녹아서 없어져서 환자분이 그러네요. 뭐 바로 좋아지게 되죠. 이 사진을 보시게 되면 위쪽은 이 건강한 디스크지만 이 아래쪽은 여기도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분은. 네. 그래서 시술해서 이제 이 병을 고쳤긴 했지만 나중에 이제 이분이 계속 또 나이가 들면서 노화가 되기 때문에 네. 이 허리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히 관리를 하시고 운동을 하시고 체중을 줄이시게 되면은 이런 분들은 대개 허리 때문에 더 이상 고생을 안 하시게 됩니다. 네. 역시 58세 여자 환자분이고 시술 전에 아주 심한 디스크가 있었고 역시 이분들이 다른 마디에 나쁜 분이 있지만 4, 5번 사이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이 다리로 내려간 신경을 압박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우리가 시술 후에 이제 환자분 증세가 바로 좋아지고 시술 후 5개월째 완전히 이제 그 디스크가 없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네. 수술 없이도 환자분이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술 방법이 이 경막의 내시경 시술이 되겠습니다. 네. 자, 비교적 예후가 좋은 치료 사례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의 전화 기다리고 있습니다. 02-6676-0114번으로 전화 많이 주시고요. 또 SNS 톡으로도 참여가 가능하신데요. 6676-011403 검색을 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고 저에게 상담 요청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빠르고 간편한 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건강 매거진 참여 방법. 핸드폰에서 자주 사용하는 노란색 어플을 실행시키면 화면 상단 또는 하단에 돋보기 모양의 친구 찾기 아이콘이 보입니다. 이 부분을 손가락으로 터치하고 다시 아이디 검색을 터치. 네모난 입력창에 상담을 원하는 병원의 아이디를 입력한 뒤 완료를 누릅니다. 그럼 검색 결과로 병원의 프로필이 뜨는데요. 그 아래 친구 추가 아이콘을 누르면 자신의 친구 리스트에 병원이 추가돼 손쉽게 대화가 가능해집니다. 궁금한 사항들이 있다면 이제 바로 병원 아이콘을 눌러 1:1 채팅 입력창에 남겨주세요. 지인과 대화하듯 더욱 빠르고 간편하게
건강매거진에서 자세한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네, 톡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과 연결이 돼 있다고 하는데요. 전화 계속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아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72세 된 사람이에요. 네, 아버님 여기 지금 선생님 나와 계신데요. 어떤 점이 가장 불편하신가요? 허리가 네. 금년 1월에 전립선 비대증 수술을 받았습니다. 금년 1월에 어떤 수술을 받으셨다고요? 전립선 비대증이요. 아, 예, 예. 전립선 비대증 수술을 받고, 네. 한 2개월 후에, 2개월 후에, 전립선 비대증 수술을 받고 난 후에, 아래 회음부 쪽에 열이 많이 났어요. 네. 열이 많이 나가지고, 네. 다시 입원을 했습니다. 입원을 하고 나서 이제 항생제 주사를 맞고 나서, 네. 나고 난 후에 허리에 열이 나더라고요. 허리 쪽에서. 아, 허리 쪽에서요? 네. 예, 열이 많이 나가지고, 네. 이거 위험하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MRI 사진을 찍어보고 했더니, 네. MRI 찍어보고 그랬더니, 거기서 척수염증 소견이 보인다고 그래갖고, 인천에 있는 큰 병원에, 네. 종합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아, 척추과에. 네. 척추과에 입원을 해서 검사를 한 일주일 동안 입원을 했는데, 입원을 하고 검사를 다 해보니까 염증 소견이 없다고 해서 조금 나아진 것 같아서 퇴원을 했는데, 네. 소변이 또 안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다시 또 입원을 했어요. 네. 서울에 있는 대형 병원에서 수술을 했는데, 네. 다시 수술했는데, 수술하고 나서 나왔는데 허리가 그냥 또 아픈 거예요. 계속 열이 나는 겁니다, 허리에서. 네. 그래갖고 지금까지 허리가 아파가지고, 네. 허리 쪽에서, 그래서 그걸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네. 알겠습니다. 예. 그 어르신 지금 혹시 다리가 저릿저릿하거나 엉치가 아프거나 이런 증세는 있으신가요? 걸을 때 손발이 저려가지고, 아, 예. 아, 이리 가라는 약을 먹었어요. 약을 줘줘서. 알겠습니다. 이 리리카나 그랬더니 그걸 먹고 나서 괜찮은데 지금 어느 정도 많이 이제 열이 좀 죽어서 열을 많이 내렸는데 네. 허리가 계속 아픈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 그래가지고 물리 치료를 계속 받고 있는데 네. 그게 낫지가 않아요. 알겠습니다. 네. 어르신.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이분은 이제 허리 디스크나 어떤 협착증 같은 그런 병은 아니신 것 같고 전립선 수술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척추 마취를 하는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회음부 쪽에 수술한 부위에 열이 났다가 척추 쪽으로 또 열이 났다가 허리가 아프셨다고 한 거로 봐서는 이제 척추 염증이 의심이 돼서 이제 또 대학병원 쪽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염증은 또 확실하지 않다라고 아마 판결을 받으신 것 같은데 아, 제가 볼 때는 아마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척추에 살짝 염증이 있었다가 지금 어느 정도 해결이 되시는 상황이신 것 같고 아마 그 부위에 그 염증 후유증으로 인해서 계속 불편함이 좀 남아 계신 것 같습니다. 네네. 제가 볼 때는 이 손발이 저린 거로 봐서는 척추 이 어떤 허리 쪽의 문제는 아니신 것 같고 연세가 드시면 어떤 혈액순환이나 이런 거로 인해서 이 사지에 이 수족 냉증이라는 병이 생기실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증세 때 리리카라는 약이 효과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효과는 일부 보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이 척수의 염증이 분명히 아주 확실하진 않았지만 분명히 염증이 일부는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염증이 있는 경우에 우리가 이제 물리치료하고 이제 염증이 조절이 된 다음에 계속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물리치료하고 약물치료를 하게 되는데 그걸로도 조절이 안 되는 경우에는 염증 후에 생기는 척수 염증 그 유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전문 병원에 가시면은 신경 부위 안쪽을 들여다보면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시술들을 통해서 그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시는 것이 가능하니까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고 환자분 허리를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전문가랑 상의해 보시고 네네. 제가 생각하는 병이 맞다 그러면은 잘 해결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아버님께서 좀 더 전문적인 병원에서 좀 더 전문적인 검사를 하시고 또 근본적인 치료법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청자분 전화 계속해서 또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어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네, 지금 선생님이 나와 계신데요. 어떤 점이 가장 불편하신가요? 예, 네. 작년에 있잖아요. 네. 허리 아파가지고 가가지고 그때 알아가지고 허리를 시술을 받았어요. 8일 날. 네.
그 후로 지금 2가지를 했어요. 네. 티 났다가 뒤지고 했는데, 음. 지금까지 허리가 불편해가지고, 네. 오히려 시술 안 받을 때보다 더 허리가 더 불편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술 전에는 어떤 증세가 불편하셨습니까? 하부를 든다든가, 네. 고기를, 그러니까 큰 특별한 거는 내가, 나이가 먹어서 이러는 것 같다, 이렇게 느꼈지, 네. 뭐 이렇게 허리가 디스크가 왔다는 거는 생각을 못 했어요. 네. 네. 그, 이제, 주택집이 되다 보니까 빗살질을 많이 해요. 네. 빗살질 하면, 숙이고 일어서려면 막, 아이고, 네네네. 보통을 생각했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작년에 7월 13일날 가가지고, 이제 어깨 아파서 집에 갔어요. 알아가지고 이제 무릎 관절도 하고 나니까, 네. 한 일주일 남으니까 주治선생님이 어디 불편한 거 없냐 해서, 허리가 싫은데, 나는 여름이라도 허리가 싫었더라고요. 네. 막 하부는 빗자질도 말고, 네. 빗자질 숙이고 나면 고개가 어떻게 허리가 아파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지금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어르신 그 허리가 아프셔서 이제 시술을 언제 받으셨죠? 8월 2일 날에 작년 8월 2일 날. 1년쯤 되셨어요? 예, 그래서 내가 다시 일주일 전에 또 갔어요. 네. 그 병원에 갔더만 튼튼병을 쳤는데, 약을 한 일주일 더 보고, 네. 차도가 없으면 다시 한 번 더 보자 해서 내가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그저께 가야 되는데, 3일 전에. 네. 못 갔어요. 알겠습니다. 몸이 안 따라줘가지고. 네. 그 이분은 이제 어떤 시술을 받으셨는지 제가 정확하게 현재 알 수는 없지만 이제 단순히 어떤 통증 주사를 네. 맞으신 건지 아니면 어떤 이 꼬리뼈를 통한 어떤 시술을 받으신 건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제 이분 목소리를 들으니까 연세가 좀 상당히 있으신 것 같고 아. 그 허리 상태가 이제 많이 안 좋으니까 어떤 이런 시술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조절을 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던 어떤 통증 치료라고 생각하시면은 그 다음 단계 치료를 저희가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술 자체가 만약에 효과가 전혀 없다 그러면 다음 단계 어떤 관리할 수 있는 그 프롤로 치료라든지 다른 치료들을 저희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병이 너무 오래되면은 시술을 받아서 일부 차도가 있긴 하지만 불편함이 계속 남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시술 자체가 100% 환자분의 허리를 20대 처녀대 허리로 돌려드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시술 받고 차도가 있고 관리를 통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 나이가 70이다. 그러면 앞으로 30년은 더 산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허리를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지 않고 그냥 병원에 맡겨놓기만 하면은 일시적인 효과가 있다 또 나빠지고 네. 효과가 있다 또 나빠지고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꾸준히 병원을 다니시면서 의사를 만나고 운동을 하고 하는 전신적인 어떤 치료를 받으셔야지 잘 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병원에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좀 더 다른 병원에 가셔서 다른 의사를 만나 한번 보시면은 뭐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님 치료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치료를 좀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저희가 계속해서 척추 질환의 또 비수술적인 치료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고주파 수액 감압술 어떤 치료법인가요, 선생님? 그 이제 디스크가 돌출이 되는 게 이제 수액에 돌출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초기 허리를 숙이면 아프다든지 오래 앉아있기 힘들다든지 앉았다 일하면 허리를 바로 못 핀다든지 하는 어떤 이 수액의 압력이 올라간 그런 증세들인 경우에 우리가 이제 예전에 기본적인 치료했는데 이 디스크 쪽에 압력이 올라가 있으면 이게 치료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병을 이제 놔두면은 그냥 만성 통증으로 계속 가는 분들도 있고 일부는 또 병이 진행돼서 다리가 저려오는 그런 디스크 쪽으로 돌출되는 그런 병으로 진행되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런 분들인 경우에 저희가 이제 수액을 압력을 낮추는 그런 치료입니다. 그래서 가늘한 바늘로 수액의 이 허리 옆쪽으로 바늘을 찔러서 네. 한 10분에서 15분 정도의 시술로 그 고주파를 발생시키는 특수 바늘을 넣게 되면은 수액의 압력이 떨어지는 것이 이 고주파 수액 감압술입니다. 그래서 수술하지 않고 디스크 질환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거고요. 전신 마취를 안 하기 때문에 몸에 부담이 없고 뭐 살을 째지 않기 때문에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조직에 손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네. 1mm 정도의 주사 바늘을 치르기 때문에 그 환자가 그 수술 전에 굉장히 아팠던 통증이 시술 후에 네. 되게 바로 그냥 가벼워지는 그런 아주 환자로서는 굉장히 신기한 경험을 하시게 되죠. 왜냐하면 이런 시술을 하기 전까지는 이미 이분은 충분히 어떤 침이라든지 물리치료라든지 약물이라든지 많이 해보셨어요. 그렇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는 분들한테 저희가 하게 네네. 되거든요. 그런 분들의 경우에 이 원인을 저희가 치료하면서 굉장히 그 만족도가 높은 그런 치료가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시술로 그러니까 바로 치료하고 바로 집에 가십니다. 그래서 네. 오늘 아침에 치료받고 저녁 때부터 정상 생활을 할 수 네네.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요즘 이 깜짝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네네. 자, 지금 또 화면이 나오고 있네요, 선생님. 저게 이제 고주파 수액 감압 시술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환자분은 저렇게 깨끗하게 소독된 상태로 간단한 시술이지만 이제 수술실에서 하게 되고요. 제가 지금 보는 바늘이 저기 고주파 수액 감압 그 바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수액을 녹여야 될 부분을 저희가 가이드를 하게 되고 저런 식으로 이제 정확하게 하고 환자분이랑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 환자분은 지금 깨어 있고요. 저희 고주파를 발생시키는 발전기가 되겠고 그러면서 이제 수액을 일정 기간 4분에서 5분 정도를 녹이게 되면은 이 돌출되었던 디스크가 신경을 자극했던 부분이 녹아서 내리면서 환자분의 다리가 이제 점점 가벼워진다든지 허리 통증이 좀 가벼워지는 걸 바로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게 이제 고주파 수액 감압 시술이고 네. 시간은 10분에서 15분 정도. 오. 바로 집에 가실 수 있고 허리 통증도 금방금방 좋아지기 때문에 네. 지금 요즘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몇 회 정도 받아야 될까요? 보통은 1회로 네. 충분한데요. 우리가 병이 재발되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다른 마디가 또 나빠지게 되면은 네. 언제든지 또 다시 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고주파 수액 감압술 알아보고 있습니다. 실제 치료 사례 좀 볼게요, 선생님. 이 치료가 과연 잘 될까라고 이제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자료 화면을 바로 보시게 되면 이 51세 남자입니다. 이분은 네. 제 초등학교 그 동창, 그 여자 동창의 네. 남편입니다. 이분이 그 골프를 하다가 갑자기 왼쪽 다리가 심하게 아파서 이제 저한테 직접 문의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 이 정도 병이면 저희들이 수술을 했어야 되죠. 네네. 수술을 했어야 되지만 이분의 어떤 직업이나 그러니까 바쁜 일상 이런 부분이나 또 열심히 운동을 하겠다는 어떤 의지가 강하셨고 네. 그 통증이 있었던 부위를 저희가 이제 수술로 없이 많이 치료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술은 언제든지 할 수가 있고 한번 수술의 단점은 한번 해놓고 나면 돌이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런 시술은 저희가 해볼 수도 있고 몸에 아주 안전하고 해가 없기 때문에 네. 반복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내가 시술을 먼저 해보자. 그래서 시술을 했더니 시술 전에 이렇게 많았던 디스크가 저희가 이제 몇 달 뒤에 찍어봤더니 이렇게 완전히 녹았습니다. 그 네네. 사이에 환자는 뭐 많이 좋아졌고요. 이 시술 받고 한 2주 뒤부터 환자는 좋아하는 골프도 바로 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제가 들고 나왔고 이 왼쪽 이 다리가 저렸었는데 시술 후에 통증이 가벼워진 사례를 저희가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디스크 탈출증이 잠시 그림으로 나왔는데요. 퇴행성 디스크랑 어떻게 다른지 그 차이가 또 궁금한데요, 선생님 어떤가요? 그래서 네. 이 자료 화면은 이제 저희가 척추 사이에 있는 디스크 이 모양을 해부학적인 구조를 보는 건데 뼈와 뼈 사이에 이 충격을 완화시켜주고 척추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해주는 것이 이 디스크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수액 부분이 그 역할을 하게 되는데 수액이 제대로 이 조절이 되지 않으면 뒤쪽으로 밀려 나오게 돼서 네.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을 누르는 병이 디스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단면을 보시게 되면 디스크가 터져 나온 걸 말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환자분이 엉치가 아프고 다리가 땡기게 되거든요. 네. 이게 이제 저희가 흔히 말하는 추간판 탈출증이고 이게 우리가 수액이 이렇게 돌출되기 전에 이 안쪽을 미리 치료하겠다는 것이 고주파 수액 감압 시술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MRI를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정상 젊은 사람들의 허리 디스크인데요. 이 MRI에서 이 디스크는 워낙 이렇게 하얗게 보여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나이가 들면서 노화가 되면서 이 허리 통증이 있게 될 때 저희 검사를 해보게 되면은 이제 까맣게 변화가 오게 되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리 숙일 때 아파하고 앉아있기 힘들고 앉았다 일어나면 허리를 바로 못 펴고 이 정도 단계에서 저희가 이제 고주파 수액 감압술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결과를 보이게 되고요. 그런 치료들이 대부분 물리치료는 어떤 겉에서 하는 주사나 약물 치료에 별로 반응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런 단계에서 고주파 수액 감압술을 하게 되면 이 수액의 압력이 떨어지게 되면서 수액이 밖으로 도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환자가 병이 낫게 되는데 네. 이거를 이제 방치하게 되고 그냥 놔두게 되면은 급기야는 이 간격이 좁아지면서 수액이 바깥으로 돌출되게 되죠.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더 이상 고주파 수액 감압술에 별로 효과가 없게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병이 이런 정도에서 초기에 치료를 하게 되면은 쉽게 날 수 있고 이 오른쪽으로 넘어가면서 말기로 진행되면은 네. 우리가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초기 치료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치료 사례 좀 더 볼게요. 몇 가지 더 보여주실까요? 네. 예, 이분은 이제 젊은 남자분이고 30세 남자 환자였는데 무리하게 이제 운동을 하고 무거운 거를 들고 난 다음에
갑작스럽게 허리가 심하게 아프면서 네. 다리가 저려서 오셨던 분입니다. 운동으로 인한 환자분들도 요즘 참 많더라고요. 많습니다. 예. 네. 그 아침에 조기 축구하다가 허리가 심하게 다리가 저려서 오시는 분들도 많고, 특히 또 이삿짐 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 중에 무거운 물건을 많이 들기 때문에 허리에 순간적으로 압력이 네네. 걸리면서 이렇게 젊을 땐 괜찮지만 나이 들면서 수액이 탁 돌출돼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리가 저려서 오시게 되면은 예전에 이제 기본적인 치료를 해보다가 낫지 않으면 수술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저희가 이제 고주파 수액 감압 시술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시술로 이 안쪽에 수액을 녹이게 되면은 수액이 이제 더 이상 돌출되지 않기 때문에 이 더 이상 이제 안쪽으로 밀려 나오지 않고 바깥에 있는 부분도 녹아내리면서 시술 후에 바로 이게 이 디스크가 녹아내리면서 이 원인 치료가 되는 장면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30대 또 여자분이시네요. 그 고주파 수액 감압 시술은 저희가 이제 허리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목 쪽에도 이 디스크가 생깁니다. 그래서 목 쪽에 있는 디스크는 아주 조그맣게 되는데, 이 목 쪽에 디스크가 생기게 되면은 양쪽 어깨라든지 등 네. 쪽이라든지 팔저림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제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젊은 여자분이었는데 디스크가 돌출이 돼서 어깨 아프 팔저림이 있었는데요. 이 미혼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수술을 저희가 하지 않고 가느다란 바늘을 이런 식으로 찔러서 이 안쪽에 수액을 녹이는 그런 치료를 했었습니다. 이러고 나서 환자분이 바로 정상 생활로 돌아가는 그런 좋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자, 비교적 예후가 좋은 치료 사례 살펴봤습니다. 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는데요. 02-6676-0114번 전화 많이 주시고요. 또 톡으로도 참여가 가능하세요. 6676-011403 검색을 하셔서 저에게 대화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청자분과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예. 네, 예. 아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여기 지금 원장님이 나와 계세요. 어떤 점이 가장 불편하신가요? 아, 예, 제가 한 2주 전에 그 분당 이런 병원에서 제가 그 MRI를 찍었거든요. 아, 네. 예, 근데 거기 MRI 결과가 이제 어떻게 나왔냐면 5번 척추가 이제 협착이 돼갖고 거기서 이제 그게 이제 관이 좁아지니까 제가 증세가 지금 이제 엉치뼈가 처음에 찡하다가 지금은 이제 그 증세가 이제 종아리, 그러니까 오른쪽 종아리 바깥쪽에 지금 그 찡한 전림이 있고 좀 그래요. 아파요. 예. 근데 이제 오르막 오를 때는 좀 덜 불편한데 네. 내리막이나 촌길 걸을 때가 되게 땡기고 아. 굉장히 좀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거기 병원에서는 이제 그 꼬리뼈에다가 그 관을 넣어서 치료하는 게 있는데,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그 지금 광합술인가 그 초음파 쏘는 거하고 그거하고 어떤 게 더 좋은 건지, 어떤 저한테 몸에 맞는 게 어떤 건지 그걸 좀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거든요. 지금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아, 지금 45입니다. 네. 나이가 많지 않으시네요. 네네. 네. 그러니까 이분이 그 전형적인 그 척추 디스크나 이제 협착증 증세를 보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는 게 허리가 아프기 시작하면서 이제 검사를 하다가 이제 그 중간에 다리가 저리기 시작하고, 또 걷다 보면은 오르막을 걸으면 좀 편해진다는 말이 왜 그러냐면은 네. 이 척추를 약간 숙이게 오를 때는 저희가 허리를 좀 숙이면서 올라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신경에 약간 자극이 좀 덜합니다. 하지만 내려올 때나 평지를 걸 때는 좀 통증이 심해지는 네. 경우가 있고, 이제 다리가 저려오는 부위가 이제 있기 때문에 이 신경 자극을 풀기 위해서 꼬리뼈 시술을 아마 권유받으신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제가 직접 환자분의 MRI를 보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가 꼬리뼈를 통해서 이 디스크 자체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시술이 그런 상태라 그러면은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을 통해서도 원인 해결할 수가 있고, 만약에 안쪽에 있는 수액이 계속 돌출될 수 있는 상황이라 그러면은 고주파 수액 감압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술이 지금 당장 환자분한테 좋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솔직히 대답하기가 좀 어렵고요. 제가 환자분이 직접 그 경험이 많은 병원에 가셔가지고 상담을 해보시면은 이 비수술 치료도 이 경험에 따라서 많은 결과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어느 치료가 환자분한테 적절한지를 바로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경험이 많은 전문의를 찾으셔서 좀 더 정밀적인 검사를 꼭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청자분 전화 계속해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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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어머님, 어디가 가장 아프신가요? 저는 허리가 아파서요. 네. 서울에 병원에 갔더니 신경유착 분리술하고 해가지고 했는데, 네. 그리고 나중에 신경유착 분리술, MRI를 찍었는데 신경유착 분리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시술을 해야 된다고 해서 네. 시술을 8개월을 했어요.
8개월을 시술을 하셨다고요? 예, 시술. 아, 네. 예, 시술을 8개월을 했는데 주사는 무슨 주사를 놔주냐고 하니까 프로폴로 주사를 놔준다 네, 하더라고요. 네. 네네. 그런데도 지금 10달이 됐는데도 네. 지금 뒤 다리가 땡기고 아, 엉새가 아프고 지금 네. 아주 도저히 아주 어떻게 할 수가 네, 없어서 많이 그래. 힘드시죠? 아, 네, 그러면 네네. 알겠습니다. 너무 아파요. 네. 다리가 땡겨서 아마 꼬리뼈 시술을 받으셨는 모양인데 예, 이제 10개월 동안 프롤로 주사를 아마 맞으신 것 같습니다. 예. 맞으시고도 지금 현재로서 병의 증세 효과를 거의 못 보신 상황이시네요. 예, 그리고 아주 되게 아파요. 지금 일어나도 아프고 들어서도 아프고 땡기고. 알겠습니다. 예. 예. 제가 볼 때는 이제 비수술 치료 중에 경막의 유착 박리 시술은 가장 간단한 시술이고 그 치료만 가지고도 상당히 효과를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10개월이나 됐는데 그다음에 프롤로 주사를 열심히 맞으셨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전혀 증세에 차도가 없다 그러면은 병이 좀 더 진행이 됐거나 아니면 그 치료에 효과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이제 경막의 유착 박리 시술을 많이 했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저희가 직접 안을 들여다 본다든지 그러니까 경막의 아까 내시경 레이저 시술을 통해서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거죠. 그냥 신경을 박리하는 게 뿐만 아니라 신경을 누르는 디스크를 제거한다든지 아니면 고주파수액이 필요하다, 감압술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고주파수액 감압술을 통해서 원인을 해결한 다음에 역시 허리 강화 치료를 계속 받으시면서 운동을 하시게 되면 좋은 결과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시술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간단한 시술로 해결이 안 되는 분들도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네네. 그 시술이 안 되면 다음 단계 시술도 있고요. 그것도 안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간단한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궁극적으로 다리 저리고 아픈 문제는 저희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개월이나 치료 받으셔도 차도가 없다고 하시면은 한번 병원을 바꾸시거나 의사를 바꾸셔가지고 아니면 지금 받는 의사한테 가셔서 진지하게 다시 한번 상담해 보시면은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님 좀 힘드시겠지만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좀 치료법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오늘 척추질환 치료법 알아보고 있는데요. 앞서 시청자분 45세 시청자분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즘에는 또 점점 이 척추관 협착증 젊은 환자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고 해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선생님? 예전보다 확실히 운동량이 줄었습니다. 네. 저희가 어릴 때 저희 어릴 땐 뛰어노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요즘 애들은 이제 놀자고 공부만 하고 그러니까요. 또 책상에 앉아서 근무하는 그런 네. 시간이 많아지고 또 초기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나이가 좀 비만해지는 경향이 있고 네네. 그러니까 허리 근육은 얇아지고 뚱뚱해지니까 허리가 나빠지고 노화가 빨리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화면을 바로 보시게 되면은 정상 척추관이 이렇게 초록색 원형으로 동그랗게 지나가야 정상인데 네. 이 이제 과도하게 허리에 이제 힘이 걸리게 되면은 노화가 빨리 와서 이런 인대들이 두꺼워지고 굳은뼈가 자라게 돼서 신경이 지나가는 다발이 이런 식으로 서서히 좁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네요. 대표적인 증세가 척추 협착증은 아주 만성 질환이고 네. 가만히 있으면은 거의 통증이 없습니다. 누워 있거나 이럴 때는 통증이 없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누워 있거나 앉아 있을 땐 통증이 없어서 큰 병이 아닌 줄 알고 있는데 근데 걷거나 이제 서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통증이 있어서 네. 걷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몇 발자국 걷지 못하고 자꾸 주저앉거나 걷다가 자꾸 허리가 숙여지는 분들 또 이제 병세가 가벼운 경우에는 이제 아까처럼 이 등산을 할 때 오를 때는 괜찮다가 내려올 때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협착증이실 가능성이 많고 이 협착증이라는 병은 이 나이와 관계된 병이기 때문에 협착이 놔둬가지고 저절로 넓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병을 우리가 초기에 넓힐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 네. 그다음에 이 나이와 관련된 병이기 때문에 허리 건강을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꾸준히 찾아내서 운동을 해야지 병의 진행을 막을 수 있는 병이 척추관 협착증이 될 거고요. 이 협착증은 이 병세 말기 오게 되면은 특히 발이 시리고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수술을 한다는 거는 이 좁아진 부위를 직접 넓힌다는 거거든요. 네. 좁아진 부위를. 넓히게 되면 일부 증세 호전은 있지만 계속 불편함이 남게 되기 때문에 이 자기가 협착증이라 내가 본인이 협착증이라는 어떤 생각이 들면은 빨리 가셔서 관리를 받으시는 것이 네. 이 병을 키우지 않고 네네. 쉽게 낫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이 협착증 증상들 몇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디스크와 또 증상이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선생님? 허리 디스크는 이제 다리가 이제 저리고 하는 병인데 이제 이 허리를 앞으로 숙이게 되면은 그 허리에 순간적인 압력이 올라오기 때문에 허리가 아픈 반면에 협착증인 경우에는 허리를 앞으로 굽히면은
신경관이 넓어서 편해지고요. 네. 허리 디스크는 이제 허리 다리가 동시에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허리 디스크는 상대적으로 좀 이 협착증보다 급성적인 질환이고, 그래서 이제 협착증인 경우에는 허리는 안 아픈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내가 허리가 하나도 안 아픈데 다리가 저린다고 하는데 네. 왜 병원에서 자꾸 허리가 문제냐. 그런 환자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많으시죠. 예. 그래서 네. 이제 저희가 이렇습니다라고 이해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고요. 네. 그다음에 허리 디스크는 오히려 이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많이 아프고 낮에 활동하면 괜찮아지는 분들이 많은 반면에 협착증인 경우에는 가만히 자고 있을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앉아 있을 때는 하나도 아프질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이렇게 밥을 먹고 테레비를 볼 때는 아주 신나서 테레비를 네. 보시다가 이제 설거지를 이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활동을 하면 아프군요. 그렇죠. 서서 설거지를 하려고 그러면 다리가 저려오니까 꼭 꾀병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일을 하기 싫어하는 그런 병처럼 느껴지고, 근데 걷지를 못하기 때문에 자꾸 앉게 되는 병이 이제 네, 협착증이 네. 되고요. 그다음에 디스크인 경우에는 이제 특징적이게 다리를 올리면은 디스크의 신경이 자극을 받기 때문에 당겨가지고 다리가 저려서 다리가 올라가지 않는 반면에 협착증인 경우에는 만성병이어서 다리를 들어 올려보라고 하면은 금방금방 들어 올리실 수 있는 것이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 척추관 협착증 노화로 인한 대표적인 질환인데요. 디스크 치료를 좀 소홀히 할 경우에 생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떨까요? 디스크가 네. 결국은 노화되면 이제 협착을 유발하게 되기 때문에 디스크나 이제 협착증이 우리가 지금 굳이 비교를 해놨지만 결국 신경 압박을 풀어준다는 부분에서는 치료 방법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치료하면은 간단한 시술로 잘 날 수 있고, 나중에 이제 병이 만성화가 되면은 이제 신경 변성도 많이 오게 되고, 저희들이 그때 할 수 있는 것이 결국 신경을 풀어주는 건데, 신경을 뒤늦게 풀어주면 신경병이 걸린 상태에서 계속 불편함이 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말기에 치료하면 수술을 해야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기 때문에 네. 역시 초기에 치료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세요. 이럴 때는 어떻게 치료를 해야 좋을까요, 선생님? 그럴 경우에 이제 저희들이 디스크도 치료해야 되고 협착증도 네. 같이 치료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주로 디스크를 치료할 때는 고주파 수액 감압 시술을 많이 하게 네. 되고, 겉으로 돌출된 부분을 치료할 때는 경막의 내시경 시술을 많이 하게 돼서 동시에 두 가지를 우리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이 대개는 나이가 드시면은 겹쳐 있는 분들이 많으시고, 저희가 이 73세 여자 환자 사례를 좀 들어드릴 텐데, 이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이 신경 부분이 이제 여러 마디에서 꽉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네. 허리뼈도 앞으로 좀 밀려나 있고, 몸도 옆에서 보시면 좀 뚱뚱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허리가 신경이 눌려 있기 때문에 이 본인이 스스로 안 아픈 자세를 자꾸 잡게 되면은 허리가 자연스럽게 앞으로 굽게 되고 허리가 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네. 왜냐하면 이렇게 휘어져 있으면서 휘어져 있는 게 병이 아니라 눌리니까 안 아픈 자세를 자꾸 취하려다 보니까 허리가 이렇게 휘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나중에 이걸 병의 근본을 치료하지 않고 자꾸 허리를 바로 잡겠다고 뭐 교정을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신데, 이 원인을 치료하게 되면 허리는 자연스럽게 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분한테 탈출증에 대해서 고주파 수액 감압 시술과 경막의 내시경 시술을 동시에 했더니 위에 있던 자세들이 바로 허리가 꼿꼿해지고 네. 펴진 것을 바로 보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분은 몇 발자국 걷지를 못하고 자꾸 주저앉게 되니까 네네. 밖에서 운동을 하려고 하면 좀 창피하거든요. 그러니까 밖으로 운동을 하기 싫어하셨는데 네네. 이분 시술을 받으시고 굉장히 좋아서 운동을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굉장히 만족스러웠던 그런 환자 사례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화 한 통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결이 돼 있다고 하는데요. 여보세요? 예, 네, 지금 선생님 나와 계신데요. 어떤 점이 가장 불편하신가요? 다리가요, 네. 디스크라고 해갖고 다리가 저리고 네. 쭉 빠지려고 그래요. 네. 오래 걸으실 수 있으세요? 예? 오래 걸으실 수 있으세요? 예, 그런데 이제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아도 두 번이나 맞았어도 효과가 없대요. 아, 예. 거지는 한 번 맞은 게는 이렇게 밑에까지 싹 맞은 게는 대번에 효과 있대요. 근데 네. 이번에는 두 번을 맞는데 효과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다리가 뭐 끊어낼 듯이 아파하시는 그런 분이신 것 같은데, 신경 차단술이 초기에 효과가 있다가 신경이 이제 좁아져 있는 경우에 이 막히게 되면은 약이 더 이상 글로 들어가질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가 경막의 유착 박리 시술이나 경막의 내시경 시술을 통해서 신경을 박리를 풀어주면은 다시 이제 주사약이 잘 들어갈 수가 있게 되고요.
원인이 우리가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고주파수의 감압 시술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러한 치료로 원인을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차단술로 더 이상 해결이 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 네. 치료를 받으시면은 효과가 있으실 겁니다. 네, 오늘 저희 상담이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척추 질환의 효과적인 다양한 치료법에 대해서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연세바른병원의 조보영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